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SNS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상당히 SNS에 기여를 많이 했죠. 트위터도 같이 경쟁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위축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고 하나의 자신의 그룹을 홍보하는 또는 자신을 홍보하는 그런 SNS 계정으로 또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글이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공식은 상장 회사 이름은 ABC인데요. 알파벳이죠, 알파벳. 구글이 95%가 한국 수익. 상당한 거죠. 그러면서 차세대 산업으로 우주항공 쪽에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제프 베이조프. 강력 본적 있어요? 저커버그 그 메타도 홍보 관련된 비용도 광고 관련된 비용도 많지만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의 필요사 M&A 약 1조 원대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한 지는 이제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됐는데 그 전에 페이스북을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 페이스북을 인스타하고 같이 1년 반 정도 하고 이제 이렇게 글로 쓰는 것보다 말로 하는 전달 방식을 한번 이게 접해보자 해서 유튜브를 6개월 전에 9개월 전에 이제 했는데요. 한 6개월 만에 한 900분이 구독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3개월인가 이제 구독이 제가 거의 정체. 지금은 1,300분이에요. 1,003명. 1,003명인데, 제가, 왜 구독자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정체가 되고, 조회수도 이렇게 낮아지나,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은 저는 구독이나 좋아요 이렇게 별 신경 쓰질 않아요. 왜냐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물론 증권업에 좀 있어서 주식시장, 자본시장, 금융 관련된 거 또는 경제 분야 이쪽은 준 전문인 정도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고급의 정보, 어떤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인포메이션, 정보화 시키는 것은 사실 전문가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석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보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정보화 과정에
전문적인 요소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문적인 정보 제공은 한계가 있다. 이런 면에서 전문성에서 조금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달 전에 틱톡을 한번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틱톡은 유튜브하고는 조금 하나의 그 지향하는 카테고리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틱톡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삶의 여러 모습을 압축시켜서 전달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유튜브도 쇼츠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쇼츠보다도 더 짧게 압축돼서 틱톡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유튜브는 일정 부분 전문성을 갖고 갑니다. 예를 들면 정치, 시사, 교양, 경제, 먹방, 또는 패션, 또는 우주 탐험, 또는 사양 산업, 뭐 이렇게 압축해서 전문화를 이렇게 가죠. 틱톡은 이게 짧은 시간, 뭐 10초 안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재미를 또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다 보니까 전문성보다는 사람의 눈길을 이렇게 더 끌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올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작년에 제가 알기로 작년 8월까지인가 100만 유튜버가 800개가 있었어요. 100만 유튜버가. 근데 지난 토요일날 김프로라고 1억 유튜버를 달성했죠. 구독자가 1억. 김프로는 22년도 8월 달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년 한 7, 8개월 만에 1억 구독자를 이렇게 달성을 했으니까 단기간에 상당히 구독자를 이렇게 많이 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탄소년단 그 BTS가 9천만 명 정도 되죠. 블랙핑크가 한 8,200~300만 명. 그렇게 생각하면 김프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 1억이 넘는 구독자입니다. 전 세계 순위 14위라고 하더라고요. 수익은 한 달에 6억 한 2천만 원. 하루에 6억 2천만 원. 한 달에 206조. 1년에 2,500조에 2,500억의 수익이 예상되는 거로 언론에 이렇게 제가 난 걸 봤습니다. 아무튼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레거시 미디어 또는 방송의 대안으로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한 자리를 밟는 과정에서 쯔양 사건이 있었죠. 쯔양이라고 하시는 분이 먹방 1위죠. 우리나라에서 1000만 유튜버잖아요. 그분이 하루에 3억 정도 수익이 하루에 참 1000억 한 달에 3억 나고 히잡인가 10위 하시는 분이 하루에 한 20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600만 원 수익, 6천만 원. 그럼 먹방 유튜버도 나름대로 수익률이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이버리카라든가 이런 뭐 관련돼서 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서부지법 그 난동 관련돼서도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가 일정 부분 관여가 돼 있었고, 이런 걸 생각하면 한 산업이 생태계로서 자리 잡는 데는 어떤 인고의 과정이 사실 필요하죠. 왜냐하면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또 갖춰지고, 그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생태계가 또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도기적 상황이지 않나,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프로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이런 부분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재미 또는 연출, 이럴 수도 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신선함을 주는, 또는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실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 거 방송하는 사람도 머리 아프지만 듣는 사람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정치 경제나 사회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 살아가는 이야기지만 피곤하고 지치죠. 그래서 많은 유튜버를 갖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저는 뭐 분야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단면을 저의 단상으로 이렇게 이제 담는 형식을 갖고 있고, 지난 동영상에서도 6개월 유튜버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조회수나 구독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튜버를 하다 보면 내가 아닌 나로서 유튜버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체성을 벗어난 방송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 같은 경우는 이게 한쪽 이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보수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좌우에 일정 부분 서게 돼서 가야 구독자가 늘어납니다. 이 양쪽을 모두가게 한다든가 양비론으로 가면 구독자가 그렇게 오질 않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양다리 걸친다든가 정치면에서, 또는 뭐 양비론이라기보다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족의 어르신이 김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민족과 결애라고 하는 바탕에서 현재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사회 상황에서 김구 선생님이 현재 계시다면 어떤 마음으로 국민들한테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저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의 잣대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민족과 결애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사실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양비론이 이렇게 비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구독자가 안 늘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바탕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유튜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물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예, 그러려면 전문 유튜버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수익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반은 공부하고 반은 유튜브를 하기 위한 정리하고 뭐 1시간을 방송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튜브로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한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정체성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정치나 경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유튜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유튜버를 뭐 이렇게 악마의 화신처럼 한다거나 없어져야 될 대상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또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보수 진영의 유튜버를 대변하는 곳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극우가 돼버렸죠. 극우가 신의 한수라든가 뭐 정광훈 목사 관련된 유튜버 고성국 TV 그 변호사분들이 중심으로 하는 유튜버 그분들이 좀 극우적인 성향을 상당히 많이 띱니다. 보수가 가지는 보편적 가치 이념을 발전시키지 않고 어떤 보수의 극우화된 분들을 이렇게 응집력을 갖춰서 유튜버를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저는 좀 어렵지 않나. 결국은 자기 이념과 진영을 발전시키는 쪽으로의 유튜버 그런 쪽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진보 진영 쪽은 뭐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버도 있고 오마이 쪽이 있고 매블쇼도 있죠. 저는 뭐 당연히 진보와 좌 쪽에 계신 분들이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패널 분들도 그쪽 관련된 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선거가 있거나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당에서 결정하려고 할 때 유튜브가 영향력을 줄 수는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하나의 원오브댐으로 유튜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의사결정에 거의 뭐 결정하는 대세로 작용하면 그거는 당원 중심주의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가 방송하는 유튜버에 총선에 나오셨던 그 국회의원 후보자분들 민주당 소속 의무적으로 나와서 다 인사하고 6, 7명이 나와서 김어준 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여론조사 꼭 한다고 그 수치에 휘둘리고 그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가 그래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후보를 좌지우지하고 당락을 결정시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뭐 안 좋게 표현하면 유튜브 방송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을
알려야 되는 그런 정치 토양은 과연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냐. 그게 여의도 문법이냐. 그러면 여의도 문법은 바뀌어야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는 좀 있어야 된다. 유튜브는 유튜브로서의 역할이 있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이 왜 가서 머리를 조아려요? 뭐 죄졌습니까? 김어준 유튜브에? 저는 그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좋게 보이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김어준 씨가 국회의원 나가서 국회에서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토양을 만드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진보가 이념을 발전시키는데 도움 안 돼요. 당원들이 김어준 씨를 유튜버를 좋아하시는 분만 당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의견이 갖고 있는 200만 당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은 80만의 당원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다 한 가지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치 발전에서 하나의 디딤돌이면서 걸림돌이다. 그런 것들을 유튜버가 못하면 정치인들이 가르마를 타주셔야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올바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결국은 유튜버도 정체성을 잃어가는 유튜버가 되는 거고, 유튜버에 나오는 패널이라든가 선거에 나오신 후보들이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정치성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정치 토양, 이것은 좋은 유튜브 환경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유튜버가 있는 곳에 나가야 나를 많이 알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단 10명이 있더라도 그 10명이 정말 구독하는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간다면 그 유튜브에 나가서 10분에 대해서 자신을 알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K문화, K컬처 얘기하시죠. 우리 K컬처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의 산업으로 발달했다고 하지만 유튜버나 틱톡이 K문화입니까? 유튜버는 알파벳 구글 거 아니에요. 틱톡은 중국 거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문화가 미국과 중국에 종속됐고 잠식돼 있어요. 일부 분야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거지. 토양은 K문화가 갖고 있지 못하다. 유튜브와 틱톡이 토양을 다 잠식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거 내가 구글에 종속된 거 아닌가. 틱톡을 하다 보면 이 중국 문화에 내가 편승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러한 토양도 우리 SNS 강하잖아요. 다음이나 네이버, 카카오 여러 SNS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방어를 해야죠. AI 산업의 진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화를 점령하는 SNS 산업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카카오는
재무적으로 문어발식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 늘리지 마시고 그 연예 분야 SN까지 M&A 했다가 지금은 돈 안 되니까 또 내놓는 이런 시기에 사세 확장 하지 마시라 이거야. 그러면 유니콘 기업 아니에요. 저는 네이버는 그나마 단계를 밟으면서 가고 있다. 내실을 기하면서. 그리고 네이버 라인 일본에 그거 지켜야 됩니다. 다음도 뭐 2위, 3위 하지만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유튜버를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 특히 또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분야에 제가 느끼는 거를 이렇게 담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뭐 누가 보겠습니까?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제가 이렇게 하는 방송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좋은 정보고 도움이 되시겠어요. 다 아시는 거고 저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저만의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영세 자영업자로 무너진 제 마지막 자존심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송에 하면서 제 마음을 담는 겁니다. 유튜브 환경이 건전해지기를 희망하고 우리 한국 K 유튜버가 나타나서 구글의 유튜버, 중국의 틱톡을 능가하는 그런 SNS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